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은 시민을 향한 발걸음이다 하여 학생들은 시민의 삶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인천 만수초등학교 교사 백신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시민으로서의 성장, 시민을 향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랑 같은 동료 선생님 또는 제가 만나는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한 100시간 정도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눴던 경험이 있고요. 한 2년 전에는 제가 사실 이 마을 활동이라는 걸 저희 반에서만 했었는데 옆반 선생님이랑 함께 저희 학년에 2개의 마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2개의 마을을 함께 운영해보고 또 그런 모습들을 관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게 된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반에서 마을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을법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또 그 마을법이 작동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시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저희가 말한 게 정말 규칙이 돼요? 원래 선생님이 만드는 규칙이 규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을 활동을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정한 내용이 법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교실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 회의해요. 법을 바꿔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처음에는 이제 교사이다 보니까 가르쳐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마을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내는 어떤 법, 또 규칙,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서 내가 가르치기만 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학생들로부터 나도 배울 수 있고 또 같이 배워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일상은 학생들과 함께 저 역시도 성장하고 또 학생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지내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선배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친구들보다 시민의 삶을 조금 먼저 살았잖아요. 그게 물론 제가 시민으로서 잘 갖춰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천 다문화 합창단은 2013년에 비영리 단체 꿈꾸는 마을에서 창단한 합창단입니다. 우리는 언어, 문화,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노래로 하나 되어 세상을 비추는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시나리나입니다. 제1회 인사포럼을 축하합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첫 곡은 더위의 꿈입니다. 가슴 깊숙이
지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앞에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가만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우색은 나를 함께해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우색은 나를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자베드 바슬람입니다. 제1회 인사 포럼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에 소속인 경현옥 대레사 수녀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함께 아이들의 꿈을 찾아서 이곳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함께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아이들이 커 나갔을 때 삶의 목표를 좀 이렇게 강하게 갖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그 미션을 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좀 옛날하고는 좀 많이 양상이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 거기에는 사랑이 결여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된다.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났을 때 이 아이들이 뭐 1년이 걸리든 뭐 몇 개월이 걸리든 지나고 나면 애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돌봄을 저희가 계속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복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들이 그렇게 혜성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우린 잘 살아야 된다. 맨날 선생님들이 그랬다. 선생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평상시에 여기서의 삶이 얘네들에게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삐뚤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생활한다는 걸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희 수녀원의 그 목표도 그렇지만 혜성보호유원의 목적도 저희가 여기 와서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바른 인간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잘 생활할 수 있고 잘 커나갈 수 있도록. Love you with all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자식을 위해서 항상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참 산 같고 바위 같은 분이셨어요.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 문화적인 제도나 권력 앞에 있으면 안 될 일들이 묻혀져 버리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고 진실된 사진들이 저의 일상이고 비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죠. 또 모든 일에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존중의 마음, 그런 것들을 스펀지에 물이 배듯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고, 평생 한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처럼 저도 평생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DNA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 소외나 차별이 없는 세상,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21세기 인권복지연구소 고명석 소장입니다. 제3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포럼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포럼은 인천 시민이 참여하여 복지 현안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학습, 토론, 실천의 장으로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인사포럼은 선배 시민 환경과 후배 시민을 돌보다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시민 참여 중심 인천복지를 구현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 시민의 희망,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돌봄,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또 다른 발걸음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이번 인사포럼의 시작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두셨다가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공론장 시간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건강에 시작해 이제는 이웃과 마을의 건강을 돌보면서 신명나는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는 중원노인복지관의 이한금 선배 시민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모란에 위치한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공동체 건강지킴이 이한금입니다. 2016년 꽃사슴 동아리를 맡고 있던 동료의 소개로 건강 동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야외 운동회 공원에서 친구들과 모여 운동도 하고 건강 나들이도 하며 주변 공원에 대해 동료들이 서로 공유하고 직접 찾아가며 함께 모여 운동할 때가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야외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였는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지고 편리함으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회용품을 태우는데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동아리 동료들과 함께 일회용품 분리 배출을 줄이기 위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아이스 커피컵 3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복지관 광장에서 플라스틱 분리 배출과 자원 순환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동아리 활동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모여 운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 동아리에서는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를 위해 생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운동하고 병원 가고 건강 음식 먹는 것이 내 건강만 지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조차도 안 했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항상 소극적이고 뒤에만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선배 시민 교육을 배우고 국회의사당에 직접 찾아가서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에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노인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앞장서면서 이끌어 가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건강 동아리에서 시작한 자원순환 실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후배 시민들에게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천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통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 같이 실천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응원의 말은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한 어르신 시민의 마을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는 생생한 과정을 들었습니다.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한 지역과 한 나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하나의 울타리임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마을 지구를 위한 울타림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성대골의 선배 시민 배경자 마을연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도를 중심으로 성대시장, 저희가 한 80년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해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좀 높이는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면 모여서 같이 강의도 듣고 시공을 할 때 기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참여를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지역 자체가 노후된 주택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가장 큰 저희의 목표는 이 마을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배출 제로 마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4개 그룹이 만나서 이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죠. 분들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환 매개 마을 연구원으로서 이 실험에 같은 멤버십을 갖게끔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변화해 가는지. 성대골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마을 배경자 마을 연구원입니다. 마을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요. 지금 저희 저기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 성대시장이라고 거기에 조그만한 음식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 가게를 하면서 음식만 팔면서 이렇게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을 연구원으로 같이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연구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 태양광을 각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다가 올려놓는 거, 그걸 DIY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제 교육을 시켜요. 각자 다 모여놓고 그래서 태양광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태양광을 2개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 잠깐 저희 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이 활발해지게 됐고, 옥상에 태양광을 계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이렇게 놓으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그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그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활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그 가게를 하면서 계속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며 또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그런 소모임이나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한때는 뭐 과학자를 또 초빙해서
앞으로 우리 지구가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 지금 취약계층의 나눔 활동이라고 너무너무 이렇게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문만 열면 박히고 그런 집을 방한문으로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그 방한문도 이렇게 해드렸고 또 보온벽이라든가 창문 틀 이런 것들을 정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냉이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작년에 코로나 오면서 정말 가게가 어렵게 되었어요. 완전히 정말 5인 미만 8월 이후엔 5인 미만의 9시 이런 제한을 받다 보니까 배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 배달을 하라고 저한테 권유를 했지만 제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만 할 수 없다. 제가 그 딸이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니까 배달을 시켜 먹은 음식이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죽어도 내가 가게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배달을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배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마을연구원 일환으로 저는 전기 자동차로 남편을 설득해서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텀블러 사용은 기본이고요. 저희 에너지 마을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정말 텀블러 다 가지고 다니고요. 한 예로 시청에 저희가 포럼을 한번 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커피하고 물하고 그리고 그냥 과자나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참 마을연구원으로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갔는데 커피를 먹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전부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부끄러움을 굉장히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제로 플라스틱 이거 좀 동참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환경에 대해서나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쯤은 책을 꼭 그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가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책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친환경차를 요즘에 그 대세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차 구입하는 것을 권유할 거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재활용을 줄이는 재활용한 그런 좀 물건들을 쓰고 하는 그런 데 더욱 좀 가세를 하겠고요. 그리고 좀 환경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너무 편리하게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코로나19도 오게 되는 어쩌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 교육에 대한 그 확대는 우리 이제 대표님과 항상 마을에서 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환경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사는 저로 거듭나는 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대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가게를 하니까 그래도 틈틈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가상발전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식을 하는 그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그리고 정말 예전에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사업 뭐 정책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정말로 옥상에 저희가 그 태양광을 놓아 보니까 여름에 그거 한 가지 해야 되겠네. 제가 진짜 에어컨을 쓰질 않았어요. 작년 2년 전까지. 이렇게 더워도 안 썼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무 덥다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놨는데 그 태양광을 놓은 그게 굉장히 영향력 미쳐요. 저는 전기세가 정말 안 나와요. 3만 원 미만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가게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눈여겨서 보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발전소라든가 이런 협동작업을 하면서 그 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예, 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동작구에 있는 성대골 에너지 마을이 정말 활기차고 그 대표님이야 모든 연구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오셔서 저희들한테 와서 많이 배워가도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마을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마을에서 시작된 선배 시민들의 활동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 영역에서의 시민의 성장과 시민 공동체 증진을 위해 마을 사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임문진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에서 그 노인장애인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문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는 현재 활동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 남동구에서 선배 시민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은요, 요즘은 왜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되짚어 보고 또 향후 비전과 과제 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근데 국가 정책으로는 빈곤과 질병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이제 고독에 대한 정책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고민을 한 것이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독은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 그다음 자살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이 정책으로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사회서비스원 유혜숙 교수님께서 이 선배 시민 교육을 제안을 하셨어요. 이 고민을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많이 해본 결과 이 선배 시민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 어르신들이 그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 문제 해결도 되지만 또 자신도 성찰하고 주위도 돌아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또 지역사회에서 그 무기력한 존재에서 그 지역사회 주체로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 남동구는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요. 남동구에 동주민센터가 20개가 있는데 그 20개 동에 모두 방문보건복지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주민센터를 가시면 행정팀하고 행정팀하고 복지팀 두 가지만 있는데요. 저희 남동구는 찾아가는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보건복지팀을 20개 동 전체에 이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선배 시민 교육을 20개 동에서 추진하는데 추진하기 위한 그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배 시민 교육을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추진 일정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 6월 16일 사서원의 그 전신인 인천복지재단과 이 선배시민교육 공모사업 그 협약식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 일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갈등도 많았는데 저희 남동구와 또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꼭 관주도형으로 하는 선배 시민 교육을 성공시켜보자 또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 9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일정 중에서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인복시민 참여단이라고 해서요 선배 시민 교육 어르신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전국적으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는 지역마다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취약한 어르신들 중에서 그 독거 가구, 뭐 조선 가구, 고령자 가구 이런 분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 남동구에서 한 1680가구 정도를 168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당초는 400명을 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또 모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200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남동구 운영에 대한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셨던 이제 분들 보면 다 민간의 영역에서 이제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마 이렇게 지자체 중심으로 한 건 남동구가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노인 장애인과에서 전체적인 그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 20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동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이끌어 갈 때 그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 인솔하는 거는 전부 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복지팀장님과 그 담당자 주무관님께서 다 이끌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는 모든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사전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이끌어가는 그 담당자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열의도 없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 사업은 그냥 주저앉을 게 너무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청장님께서도 엄청 이 그 어르신들의 고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동장님부터 해서 동장님, 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모두 해갖고 다 같이 이 교육을 사전 교육을 수차례 받고 또 간담회도 여러 번 진행을 해서 모두가 이 그 선배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또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잡고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상 선배 시민 교육이 있는 곳에는 이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의 중단의 그 위기가 있었지만 이 사회서비스원과의 그 아주 긴밀한 그 협조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무사히 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 12월에 끝났어야 할 게 올해 9월에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상자 모집할 때 저희는 일반 이제 어르신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그 지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어르신들을 모집할 때도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뭐 신청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남동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수행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수행기관 기관장님은 물론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배 시민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감을 한 후에 그 돌봄을 직접 시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돌보시는 어르신들 중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이 교육이 적합한 어르신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 이제 어르신들의 변화상 이런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담당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개 동이 지금 동일한 그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시간상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장수 서창동에 이제 방문보건복지팀장님이 계셔요. 임덕명 여성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팀장님은 이 사업을 접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갖고 그 문학 상담사 자격증하고 뭐 어르신 건강교실 지도자 자격증 이런 걸 직접 취득을 하셔갖고 사회서비스원에서의 강사 파견을 받지 않고 직접 강의도 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수 서창동의 어르신들이 가장 열의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구심점 역할. 뭐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장수 서창동 팀장님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팀장님들이 그 진행을 하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의 마인드만 확실히 잡는다면 저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하리라 믿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서원의 역할이 그러한 코칭, 그러한 강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동구가 20개 동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교육 중입니다. 교육이 6월로 끝났고 이제 7, 8월 동안 학습 동아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8개 동 정도 그 학습 동아리안을 이제 뽑아 왔어요. 보면은 뭐 우리 동네 연역 유래 알아보기, 명소 사진 찍기, 관내 개선이 필요한 민원 사항에 관한 자료 동영상 모으기, 또 뭐 국제시장 관람 후에 후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캘리그라피로 작성하고 나누기, 네, 캘리그라피로 밝은 마을 만들기, 좋은 마을 만들기, 표 문구 작성, 그 다음에 뭐 이혜인의 시를 활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 나누기. 아까 말씀드린 장수서창동에서는 그림책을 갖고선 타인을 이해하고 노인 인식 개선, 뭐 캠페인, 100세 운동 교실 이렇게 한 후에 장수서창동은 더 나아가서 그 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아가서 이 시민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들이 그 경로당에 나가서 직접 배운 것을 갖고 그림책을 갖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전과 과제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노인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배 시민 교육이 단순히 일회성 단일화 과정이 아니라 이게 정책으로 그 선배 시민 교육이 노인의 3대 문제 중 하나인 고독의 해결을 정책으로 채택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우리 남동구의 지금 시행한 모델을 갖고 남동구와 사서원이 같이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2012년에 사례관리라는 사업이 공공의 영역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공공의 영역에 들어올 때도 굉장한 반항이 심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걸 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냐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문제 또한 선배 시민 교육 또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선배 시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저 항상 스스로 고민하는 게 이 소정의 그 교육과 이 동아리 활동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자조 모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조 모임으로 해서 스스로들 끌고 나가는 모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또한 선배 시민을 넘어서 후배 시민 해서 남동구 전체, 인천시 전체 시민문화 토론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게 저의 과제이자 아니면 사서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남동구의 선배 시민 교육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잘 경청하였습니다. 남동구청의 선배 시민의 교육이 우리 인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선배 시민분들의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으로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김영순 교수입니다. 저희 그 인하대학교는 아마 다문화교육 분야에서 선도하는 그런 학교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그 발생 자체가 하와이로 이주를 한 우리 교포도로의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인하대학교 내에 다문화융합연구소를 만들고 또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단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주로 다문화 사회의 시민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그러한 책에 굉장히 반향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연사로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동안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시민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 또 이제 마무리까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시민의 개념은 앞서 우리 세 분의 선배 시민께서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인센터에서 마을에서의 어떤 일을 함께 숙제를 해결했던 그런 부분들, 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뭔가를 협동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했던 내용들이라든가 또 이제 관에서 또 이렇게 선배 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세 분의 사례 발표, 세 분의 사례에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혹시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 사례를 자세히 경청하신 분들은 학습,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세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학습해야 된다, 함께 공부해야 된다, 알아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바로 학문 수행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로서의 시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민 그러면 절대 왕정으로부터 포갑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권을 가져오는 거죠. 왕정으로부터 절대군주로부터 주권을 가져왔던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싶은 내용은 그런 정치적 의미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주체로서의 그런 시민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민의 개념은 뭔가.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소속된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하고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더 나가서 이것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을 이제 제가 이제 시민의 개념으로 갖고 오는데, 여기서 작동하는 개념들 자체가 실제로서는 하나의 그 정치적 시민을 뛰어넘는 공부하는 학문 수행자로서 그런 어떤 시민의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시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천 시민, 인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 시민 했을 때는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시민이라는 자체가 뭐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사다와, 저 사람은 뭐 학생다와, 저 사람은 뭐 대통령다와, 이런 뭐뭐답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주체에게 부여되는,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어떠한 그 역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들어서 우리가 선배 시민 그러면 그분이 선배지만 시민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후배가 있으면 반드시 선배가 됩니다. 우리가 선배라고 부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선배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서 세 분의 사례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선배지만 시민답게 시민처럼 시민스럽게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들어서 선배와 후배 관계에서 나이가 들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어르신이기 때문에 선배 시민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시민 내용들은 이제 혁명이라는 걸 가져왔죠. 그 이전에는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그 깃발을 여인의 그림인데요. 이게 프랑스 혁명을 나타낸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화죠. 근데 이 자체가 프랑스 혁명 같은 우리는 사상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신적인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인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민주권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출한 시의원이라든가 뭐 구의원이라든가 시장, 뭐 군수라든가 또 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그럼 누구로부터 권력이 나오느냐? 우리들, 여러분들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냥 나이만 들어서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 속에서 나이만 들어서 선배 시민이 아닌 거라는 거죠. 즉 선배 시민 속에서는 이 정치적 시민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사회문화적 시민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입니다. 여기 이제 제 책에 그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뭐 특히 시민단체, 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선배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각 지자체, 또 이제 학교 시민 교육 이런 쪽에서 강연이라든가 유튜브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한 물음을 던질 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배라고 다 선배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이 질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책에 3개의 부, 그리고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자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어떤 종교의 교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나 성당이라든가 또 절에 다니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수행자라고 하고, 그걸 더 떠나서 그냥 평신도라도 그 정말 열심히 그 종교의 교리를 쫓아 삶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도 합니다. 또 이제 순례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순례길을 간다 이런 건데, 바로 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문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이래서 학문하는 게 아니라 학문, 그 안에는 배울 학, 물을 문자예요. 우리 모두가 배우고 묻는다면 그건 학문하는 거거든요. 앞서 세 분의 그 선배 시민께서 말씀하신 거 핵심은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학습이 요구되고 협동도 하고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행한 것 자체가 바로 사회문화적 의미의 바로 시민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 책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인데 그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학문적 수행을 한다는 거하고 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리터러시와 프락시스. 왜 저렇게 영어로 써서 얘기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이 리터러시란 말은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이제 프락시스가 좀 잘 이해되기 어려운 말인데, 리터러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문맹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맹. 잘 글을 못 읽는 경우를 문맹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맹, 이것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문맹 퇴치 운동의 차원에서 정의되기도 했었죠. 그 리터러시를 우리 많은 분들은 이제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리터러시 개념은 독서라는 쪽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 문과나 일상의 영역에서 적절하게 변용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컬처 리터러시, 뭐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어떤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응용하고 또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냥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편하게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리터러시 의미가 좀 더 확장되면 언어, 숫자, 이미지, 컴퓨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의사통하는 효율적인 개념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욱 나아가서 이 리터러시는 OECD 국가에서 뭐랄까 선진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하나의 그 능력으로 역량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리터러시로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리터러시가 프락시스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프락시스는 그냥 실천이란 말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행위를 하는데 그냥 내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를 행하려면 결국에는 쉽게 이해하고 실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을 잘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이미 프락시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제 한번 리터러시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의 내용들과 내 삶을 반추해 본다면 그 드라마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 현실 속에서는 저게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선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 드라마와 내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저 드라마가 실천으로 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삶을 추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드라마는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드라마에 나와 있는 허구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 그 부분들, 그것이 이제 비판적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 비판이 앞서야만 반드시 이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 행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학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학습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리터러시를 프락시스로 연결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인데, 그러면 이 학문 수행이라는 개념, 이것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부터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적이든 간에 학습 활동에 참여합니다. 초중고라는 12년 가까이 한국 생활에서는 한국인들은 12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또 대학원에 다니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에서 직업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평생교육원 같은 시민교육, 또 오늘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신 분들처럼 선배 시민교육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학습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의 개념인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 학습이 이해하는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꽃꽂이를 배워, 뭐 중국어를 배워, 영어를 배워, 이게
학습에 내가 학습하려고 이해하는 차원에만 매일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이 프락시스로 전환이 돼요. 내 삶의 실천으로 가야만 그것이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죠. 리터러시는 그 자체 이미 프락시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개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죠. 우리는 늘 나를 물어보고 또 이제 개인 자체가 근대라는 이제 어떤 시대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나는 나의 인식, 나의 확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은 나를 찾는 작업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가정부터 얘기하면 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뭐 이제 국가, 초국가 이렇게 어떤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의 인식, 내가 그 가정에서의 나의 인식, 그 다음에 학교, 뭐 지역사회 이렇게 범위가 넓어가면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의 개념으로서 끊임없이 학습에 참여해야 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근대 이전에 한번 그 당시는 아까도 시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신의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그때 당시는 이제 신학적 인간상에 몰두했었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신이 규정해 놓은 교리에 충실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개인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역사적인 투쟁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혁명을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혁명이 필요하냐? 자기로부터 혁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나를 혁명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사실상 여러분 이제 철학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플라톤 이래로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은 어떤 것의 본질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당신이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 선배란 무엇인가, 이런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what is죠. what is부터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본질을 묻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물음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 대한 것이고 또 이 세계가 사실상 내가 구성된 것보다 우연적이고 찰나적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본질 자체가 영원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것들, 우리 세계에 막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본질에 의해서만 또 그 본질에 의존해서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사실상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큰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을 때 내가 큰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우리의 핵심은 선배 시민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내가 선배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먼지와 같은 내 존재가 불면 확 날아가실 것 같죠. 굉장히 사소로운 존재일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 머물고 있는 이 짧은 시간,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자기인식해가지고 선배로서 후속 세대,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 또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살과 피를 가진 구체적인 인간은 하찮고 의미와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모두 갖고 있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영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본질의 세계에 참여해서 그런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체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삶이나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사건이 특별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어떤 직업,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당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거쳐온 장소, 그 사람이 살았던 기억, 또 그 장소와 그 장소에 함께 살았던 이웃, 또 그리고 더불어 만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경험과 생각, 나아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체험까지도 어떻게 보면 찰나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러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애사에서 나타났던 많은 그런 경험들을 내가 이렇게 축적해서 모아서 그냥 나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해 주신 선배 시민처럼 본인들께서 사회적 어르신으로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모아서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의 자세고 리터러시가 프락시스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물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음들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타자, 그걸 타자라고 표현하죠. 타자하고 내가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나의 시선에서 타자의 얼굴, 그러니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 피부가 다른 사람, 이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 이주 결혼 여성들,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과 내가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식 자체가 그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선상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읽어내는 방법, 또 그들과 소통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리터러시라고 보였어요. 그 리터러시 자체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고, 그다음에 신이 이 인간에게 내린 인간다운 선물의 포장을 열고 그 선물을 현실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학문 수행을 묻고 학이라는 걸 배우고 물을 수 있는 거죠.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는 역량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다문화 사회와 시민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다문화 사회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또 중도입국 자녀라든가 이런 또 이렇게 교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거에 인해서 한 4.5%, 국민의 4.5%가 다양한 어떤 인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내적 사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남과 영남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종교가 있고 종교가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양성들을 늘 내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타인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수없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리터러시가 이런 다문화 환경에서 프락시스가 되고 또 이 프락시스는 다시 리터러시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문화적 텍스트가 다문화 사회에서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자본과 결탁하고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작업들은 더욱더 정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비판적인 행위가 이제 실천으로 가는 프락시스가 되고 또 타인과 상호소통 과정에서 화해발이 수행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치면서 선배 시민,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마을 시민, 또 이런 민주 시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거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인천시에 살고 있는 그냥 인천 시민 안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선배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선배죠. 그분들은 선배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 시민답게, 선배 시민처럼 리터러시하고 프락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배 시민처럼 선배 시민답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 행위인 학습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 행위를 하고 배우고 묻고 또 협업하고 그것을 자기가 배운 것을 남들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바로 선배 시민이면서 민주 시민이면서 제가 의미하는 그런 학문 수행자로서의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탈에서 검색해 보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많은 강연들, 뭐 열린 강연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런 시민 강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희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공유되기 바라겠고요. 또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인사포럼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개념이 뭐 여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약자이기도 하고 또 인사, 사람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인사하는 거 있죠. 인사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도 포함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시민의 차원을 높이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초대돼서 간단히나마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례 발표와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좋은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장 시작 전에 인사 비전 어린 박근원 사진 기자님의 찰나의 인천 전시 사진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나누어 주셨던 내용과 주제에 대한 시민 공론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론화 토론회는 오늘 발표를 해주신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이한금 선배시민님과 성대골 배경자 마을연구원님,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임문진 과장님, 인하대 다문화 융합연구소 소장이신 김영순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들어온 질문은 선배 시민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임문진 과장님과 김영순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깨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깨자, 그 깨어있는 자의 줄임말로 해서요. 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주위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안일한 일상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 학습으로 깨어있는 자에서 깨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깨자라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깨자가 시민하고 깨시민 같은 것 같은데 이제 특정 정치적인 발언이 깨시민이라는 용어가 많습니다. 깨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각성을 말씀드렸지만 그 각성을 하면서 학습행위, 또 각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비판적 통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선대 시민이 가져야 될 주요 그 역량은 아마 뭐라 그럴까 비판적인 제가 강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선배와 선배 시민은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배와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시민답게, 시민스럽게, 시민다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학문을 수행하는,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책도 보고 읽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을 학문 수행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 토론을 또 포럼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도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그 속에서 소통이 이어진다면 리터러시가 아닌가요?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목적을 품은 소통이야만 리터러시인가요? 소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해는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락시스를 품은 리터러시란 무엇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을 주신 선배 시민 혹은 이제 시민께서는 제 강의를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해를 잘하셨고 뭐라 그럴까 이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과 개인의 소통 자체를 리터러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제로 놓여 있는 것이 리터러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위한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해야 되겠죠. 이해라는 것은 내 측면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 시민을 바라볼 때 내가 이해하는 측면이죠. 공감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뭔가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감을 전제로 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기 이전의 단계가 바로 이해하고 공감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위는 바로 리터러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소통이란 자체가 뭐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통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앞에 두 단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이라는 개념은요, 이 소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과 연계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소통과 또 같이 나오는 게 협동. 이제 아까 우리 선배 시민들이 사례 발표했을 때 혼자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협동을 하는 거예요. 협업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협업하고 더 나가서
좀 더 이렇게 좀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인 조직을 하는 거죠. 그걸 연대라 그래요. 이 5가지 단계가 사실 이 리터러시로부터 프락시스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냥 다시 정리하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것. 이게 저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도 교수님의 답변에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나를 돌보던 일상에서 이웃과 지역을 돌보는 일상으로 넘어섰을 때 스스로 가지는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셨으며 또한 이후에 나에게 보이는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배경자 선배 시민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를 돌보던 일상 맞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웃과 지역을 돌보는 일상으로 넘어섰긴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에서 나 혼자만 아니라 나 하나라도 뭐든지 실천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변한 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책을 보면 관련된 책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완연하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자리도 그래서 달라졌고요. 이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경자 선배 시민분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도 충분히 답변에 충족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사회와 시민 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인간답게라는 이 내용이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김영순 교수님께 다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어렵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주최 측에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줬더라면 정말 이렇게 쉽게 강의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원래 뭐 학자들이라든가 뭐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우리 유튜브에 계신 독자분들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냥 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제 강연에서도 나왔듯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수행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 수행자의 삶의 핵심은 타자지향성이에요. 아까도 제가 강연 속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밖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삽니다. 수행자가. 우리가 학문 수행을 한다는 것도요. 나를 잠깐 버리는 행위거든요. 내가 뭐를 갖춰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버리는 행위예요. 이 선배 시민이 저는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걸 누려왔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직업도 가지셨고 또 많은 지식도 훨씬 많죠. 젊은 사람들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후배들이 뭐랄까 존경, 리스펙트라 그러죠. 존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꼭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답게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까 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저는 이제 시민답게라고 말을 바꾸고 싶어요.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고 시민스럽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이라는 게 뭐냐? 제 강연에서 나온 것처럼 정치적 의미의 시민과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은 어떤 거예요? 리터러시하는 행위죠. 뭔가를 이해하고 또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프락시스 하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는 인간답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 선배 시민교육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부분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잠재성을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고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배 시민 교육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그 협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식을 했어요. 동기부여를 이제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당에서 좀 규모가 있게 입학식을 하는 말미에 여기 그 사회서비스원의 이선정 교수님께서 노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어르신들을 처음 뵙는 날인데 올 때부터 저희는 걱정이 많았죠. 다 노인돌봄 대상 어르신이라서 제대로 걸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서부터 강의를 마련하긴 했는데 정말 강의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 강의가 소화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돌봄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역시 세대가 바뀌었구나. 다들 굉장히 멋쟁이시고요. 그리고 다 당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의자에 기대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어디 들어보자 이런 자세였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정말 기적처럼 어르신들이 다 그 강사님을 향해서 다 상체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고 제가 어르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충분히 잠재성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딱딱하고 재미없는 인문학 강의를 충분히 소화해내실 정도면 그 다음 강의도 얼마든지 이제 들으실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작년에 끝마쳤어야 할 교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했는데 6월에 끝나면서 간석 3동에 이제 어느 어르신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길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더라. 이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요. 또 선배로서 그냥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동네를 지나가도 내 볼 일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걸어가더라도 내가 너무 할 게 많구나. 내가 우리 동네에서 너무 할 게 많구나.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노인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질문하셨듯이 그러면 선배 시민을 한 단어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선배 시민은 모범 시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 영역에서의 선배 시민 교육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선배 시민 어르신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선배 시민으로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는지 우리 이향금 선배님과 백영자 선배님 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 시민의 공동체 환경을 위한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존재라는 변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영자 선배님. 저는요, 그냥 마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 매연이라든가 모든 자동차에 나오는 이런 것들 늘 느끼면서 내가 차를 바꾸게 되면 전기차를 사야지 하고서 샀던 거, 남편을 설득해서 비싼 전기차를 샀던 거에 가장 보람으로 남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게에 있으면서 전국에서 오시는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모든 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마을로 왔을 때
다 돌아보고서 정말 이 마을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환경과 기후와 뭐 에너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저기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 제가 듣고자 하는 거 그리고 좀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지금 오늘 당장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를 듣는 게 정말 보람이네요. 오늘 하루. 예. 제가 서울 시민으로서 정말 시민답게, 아까는 인간답게라고 했는데 시민답게, 그 말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서울에 돌아가서 정말 시민스럽게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했던 우리 성대골 우리 그 대표님과 여러 우리 그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네. 보람을 느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경자 선배 시민님께서 오늘 김영순 교수님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마음에 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시민공론장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선배 시민으로서 환경과 후배 시민을 돌보는 활동들이 더욱 많아지는 인천 시민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순 교수님, 그리고 임문진 과장님, 그리고 배경자 마을연구원님, 이한금 선배님 이 순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희망 선배 시민 인사 포럼에 이렇게 초청돼 와서 뭐 대학에서 주로 강의하고 강연하고 책 쓰는 뭐 연구자고 이제 뭐 다문화사회 실천가인데요. 이렇게 우리 선배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사례 발표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디든지 선배 시민 교육이 있다면 제가 이제 좀 강의를 좀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선배 시민분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사례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많이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책도 좀 이렇게 쉽게 좀 쓰고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가 3회지만 앞으로 인사서원에서 뭐 100회, 200회, 300회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인천시의 많은 선배 어르신들이 그냥 선배 어르신이 아니라 선배 시민이 되었으면 그래서 선배 시민이 되어서 인간답게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어떤지는 이제 알고는 왔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그 김영순 교수님 강의를 듣고선 그 선배 시민이 무엇인가가 더 확실히 정립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참 좋다고 느꼈고요. 또 실제 이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선배 시민들 보니까 우리 남동구도 어서 다들 이 교육과정 졸업하시고 선배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말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자 선배 시민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가게를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하고 이제까지 살았었는데 이제 마을 연구원으로 됐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고구려북 치는 거하고 하나는 독서 토론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마을 연구원으로 제가 또 됐잖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생겼네요. 한 100회 때쯤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어떨까 그런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100회 때 다시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한금 선배 어르신 시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기관과 시민분들이 있으시기에
인천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형 복지가 시민들과 현안을 함께 나누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민 포럼은 계속 진행이 되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미 있는 선배, 후배, 시민의 공론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좌장을 맡았던 고명석입니다. 감사합니다.